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가도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지역 정치권 상황,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어제 선대위 구성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민주당 선대위를 보면 좀 특징이 일단 전직 시장들, 네. 여몽철, 권선택 시장, 전직 시장들이 눈에 띄고요. 국민의힘은 이상민 전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자, 두 양당의 지역 선대위 구성 어떻게 일단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권선택 전 시장님 그리고 여몽철 전 시장님을 이제 선대위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네. 두 분 다 지역에서 정치 경험이라든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역 사회에 밀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전에는 이제 양극단의 어떤 결집에 대한 반쪽짜리 대통령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두 분을 좀 영입을 하면서 포용과 그리고 어떤 자신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실용주의 일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현재 이제 선거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나오지만 굉장히 박빙 구도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득표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전지시장으로서 향후 지역 정치권에서 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좀 만들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상민 시당위원장 체제로 좀 뒤늦은 선대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좀 늦어졌고, 좀 표면적으로는 선대위 구성을 통해서 봉합된 듯하지만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드느냐, 이 부분은 좀 온도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아직 모른다. 이상민 시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좀 친한파로 약간 분류가 됐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적극성을 띠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역 선대위의 모습도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민주당이 영입한 두 전직 시장, 사실 색채가 그렇게 분명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오른쪽에도 많이 치우치신 분들인데, 이재명 후보가 표방한 기존의 그런 선거 전략, 그것과도 좀 결이 같다고 보십니까? 중도와 실용이라는 두 키워드에 좀 부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후보의 입장 여러 가지에서 갈리지만 가장 갈리는 건 개헌론인 것 같아요. 자,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 이게 연임, 중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자, 두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1차 TV 토론이 있었고요. 이후에도 이제 TV 토론이 몇 차례 남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제 이번에 또 이슈화될 것이 개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탄핵 정부 이 부분을 지나면서 87 체제에 대한 변화,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개헌이라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좀 선제적으로 개헌 이슈를 좀 꺼냈고. 역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바로 받았죠. 여기에서 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내용을 보면 중임이냐 연임이냐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연임이라는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하겠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임은 한 번 건너뛰어도 또 어찌됐든 8년이라는 시간은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제를 좀 도입한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형태의 중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어떤 정치의 효용성과 효능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개헌 이슈 앞으로 선거 막바지까지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두 후보 간의 개헌을 둘러싼 입장 차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어떻게 보면 시기라고 봐야 될까요? 이재명 후보는 2028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한다는 거고, 김문수 후보는 임기를 3년 줄이자 이거잖아요, 지금. 본인 임기를 3년 줄일 수 있다. 이게 좀 가장 큰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나에게는 해당 안 된다. 그것은 이제 5년 임기 마친 이후에 4년 연임 형태의 어떤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 차이는 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제 그런가 하면 두 후보 1차 토론회가 있었죠. 경제 활성화 방안 두고 토론이 진행되는데, 사실 재미없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두 후보 각자 색깔에 맞는 공약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두 후보 간의 TV 토론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TV 토론의 형식이 너무 좀 규제가 많더라고요. 제한 시간도 좀 너무 타이트하고 경제 분야에서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네. 120원 네. 커피 원가 네, 네.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호텔 경제론 네, 네, 예, 네. 이 이야기만 자꾸 귀에 들어오는데 물론 네. 이제 호텔 경제론이라는 건 없어요. 네. 예, 뭐 이준석 의원 그쪽에서 이준석 후보 쪽에서 뭐 만든 용어다 하는데 네. 어찌됐든 돈이 드는 경제다. 뭐 이게 네. 이제 주된 내용이지만 거기에 대한 좀 시시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네. 소상공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 중심의 경제를 좀 네. 활성화하겠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방점이 찍힌 게 규제 완화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뭐 지금 대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조기에 어떤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뭐 효과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들입니다. 네. 두 후보가 어제 뭐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나름 내놨는데, 예. 자, 이 방안들이 충청권 민심에도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좀 뭐- 그럴 만한 포인트가 있었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역에 이제 뭐 충청 같은 경우는 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경제 정책은 어차피 네.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역에 있는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충청 지역의 산업단지나 또 기업 밀집 지역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규제 완화 네. 이 부분이 조금은 그래도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것도 좀 여쭤볼게요. 지난 주말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잖아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제 뭐 역전 말론롬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민주당은 뭐 짜고 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윤 대통령의 탈당, 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탈당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좀 주도성을 갖고 네. 관계를 정리했어야 그렇죠. 되는데 끝까지 그걸 못 끊어냈죠. 그렇지 예. 못했다는 점과 그리고 탈당에 있어서 네. 사과가 없었다라는 점. 사과가 없었다. 이 예. 부분이 너무너무 아쉽고 이러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에는 네. 부족하다 이렇게 네. 저는 판단합니다. 외연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책의 중도성과 진정성을 강조하는 노력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친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단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속 조치가 좀 없는 것도 하나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